내 복수에 너 껴주는 거야. 영원 CCTV 원본 찾았습니다. 세상도 알게 하자. 진범의 정황 확보했습니다. 나병모랑 같이 뉴스 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잡아 쳐넣으라고. 잘 갖다 버려. 재활용도 안 되게. 우리 아예 태아 통째로 먹어볼까? 마지막 타겟은 강재경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10화를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돋고 소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주 역대급 도파민을 선사하며 안방극장을 마비시켰던 신입사원 강 회장이 드디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내며 역대급 반전의 신기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겉모습은 20대 인턴이지만 알맹이는 70년 짬바의 총수 강용호. 그가 가짜 배신자 가면을 쓰고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간 진짜 이유와 함께 진짜 아버지를 죽인 소름 돋는 진범의 정체, 그리고 장례식까지 치른 강 회장의 본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우주 파괴급 반전의 10화 총정리를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악인들의 목을 합법적으로 부러뜨려 버릴 11화 예고편 심층 분석까지 드라마를 본 후에 더 깊은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품격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분석 슛 들어갑니다. 가즈야. 10화의 포문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가슴 뭉클한 장소, 바로 황준현의 옥탑방에서 시작됩니다. 방글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패기로 황준현의 바로 맞은편 옥탑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한마당을 사이에 두고 허옥순 할머니, 조선희 사모님, 강방글, 그리고 황준현의 모습을 한강 회장이 함께 식사하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이 진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재벌 총수 강용호의 세계관과 흑수저 청춘 황준현의 세계관이 한 공간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현은 죽고 없지만 할머니라는 따뜻한 뿌리가 살아있고 딸을 지키기 위해 매정하게 밀어내려 했던 강 회장의 곁으로 방글이가 더 바짝 다가오면서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의 끈이 묶인 것이죠. 방글이는 자신을 배신하고 강재경에게 붙은 준현에게서 어떻게든 진실을 캐내기 위해 집요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강 회장은 방글이를 차갑게 대하며 이상재 전무와 박 부장까지 묶어 최성물산의 가장 밑바닥 현장인 자재관리직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주변에서 이 에이스팀을 전과자팀이라 비웃을 정도로 위상을 떨어뜨린 건데요. 이건 강 회장의 고도의 묘책이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강재경의 시선에서 이들을 완벽하게 격리해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눈물겨운 육아 경영학이었던 셈이죠. 강 회장은 이상재 전무가 가져온 방글이의 고된 야근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을 다잡으며 더 모질게 쪼아서 당장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게 만들라고 이 전무를 압박합니다. 한편 강 회장을 죽인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한 추적도 계속됩니다. 사고 당일 병원 CCTV 녹화를 고의로 중단시켰던 보안관리팀 직원을 찾아 나선 강 회장은 마침내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를 찾아내고 노련한 소매치기 수준으로 그의 휴대폰을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이 직원은 강재경의 돈을 받았을 거라 확신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진짜 돈줄이자 배우는 강재경이 아니라 태아그룹의 나병모 회장이었습니다. 이 정황을 파악한 강 회장은 단골 곰탕집에서 이상재 전무와 머리를 맞댑니다. 판을 분석해보니 명확해졌죠. 강재경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건 사실이지만 나병모가 한 발 앞서 그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해 강재경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는 그림이었습니다. 다음날 언론에는 강재경의 병실 출입 정황이 제보되며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한 팀이 된 강재성과 강방글 역시 강재경을 치려는 제3의 세력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위기를 느낀 강재경은 물산 사장실로 찾아와 강재성에게 나 몰래 강방글과 짜고 뭐하는 거 아니지? 라고 경고한 뒤 여차하면 강재성에게 물산 사장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의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강재성과 강방글은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강재경이 왜 저렇게 헐레벌떡 도망치듯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강재경의 똘마니로 있는 황준현도 모르는 듯 했죠. 강재경이 도착한 곳은 어둠이 짙게 깔린 허름한 횟집이었습니다. 과거 강재성의 비자금 관리인이 토사구팽당해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섬뜩한 장소였죠. 이 장소는 나병모라는 빌런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뒷골목 폭력배 출신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담그며 태아그룹을 키워낸 잔혹한 포식자의 영역이니까요.
나병모는 펄떡거리는 생선회를 날것으로 씹어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알이 찬 생선 고기를 구워서 먹으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자꾸만 자신에게 제대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나대고 까부는 강재경에게 내가 어떤 괴물인지 똑똑히 보라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나 회장은 대산수소단지 핵심 기술을 잠금 없이 통째로 양도하라는 날강도 같은 계약서를 내밀고 도끼가 바짝 오른 강재경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발기며 버팁니다. 그 순간 나병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자후가 터집니다. 애비를 죽인 금수만도 못한 년이 어디서 눈을 부릅떠 라며 강재경의 아킬레스건을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비서의 휴대폰을 켜서 강재성이 아버지 강용호를 죽이려고 했던 증언 녹취 파일과 나은세를 협박하던 녹취록을 틀어대며 숨통을 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대급 반전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강재경이 산소호흡기를 떼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날 밤 강재경은 상도끼만 품은 채 소리만 지르다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열이 받아서 방을 뛰쳐나왔던 겁니다. 즉 강재경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곳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강재경의 반응이나 태도는 뭐였을까요? 사실 강재경은 최성희 회장이 되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조차 관심이 없었고 그저 왕좌를 차지할 생각에만 꽂혀 있어 범인으로 오해받아 온 것이었죠. 나병모는 진범 여부 따윈 상관없다며 강재경을 완벽한 살인마로 몰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급기야 비밀을 알고 있던 보안팀 직원을 그 허름한 횟집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잔인하게 처단해버립니다. 진짜 공포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살인 현장 앞에서 무섭게 웃는 나병모를 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낀 강재경은 제대로 숨도 못 쉬며 도망쳐 나옵니다. 그제야 강재경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왜 생전에 아버지 강용호가 태아그룹 인간들을 그토록 경멸하고 곁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는지, 장남이 나은세를 데려왔을 때 왜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하려 했는지 독재자 같던 아버지의 해안을 피눈물 흘리며 이해하게 된 것이죠. 모든 걸 가졌다고 자만했으나 나병모라는 거대한 시궁창 괴물과 엮이는 순간 자신의 미래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음을 직감한 겁니다. 공포에 질린 강재경은 유일하게 믿는 사냥개 황준현을 급히 호출합니다. 강 회장은 재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묻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신 겁니까? 그러자 재경은 결백을 주장하며 진짜 범인은 나병모의 짓이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온 세상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 모든 전말을 파악한 강 회장은 나병모의 태아그룹을 한방에 폭파해버릴 트로이 목마 역공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 와중에 나병모의 뻔뻔함은 극에 달합니다.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나 회장은 최성그룹 회장실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장단과 계열사 오너들을 제 수하처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일개 외부 총수가 최성의 왕자를 유린하는 이 기막힌 장면은 강용호라는 거대한 거물이 사라진 최성그룹의 위상과 중량감이 강재경 체제 아래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던 강재경은 결국 황준현에게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베팅하고 강 회장은 이미 강방글을 배신한 희대의 아이콘이라는 자신의 입지를 무기 삼아 나병모를 직접 만나러 독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편 강재성과 강방글 남매연합팀은 나병모가 회사를 뒤흔드는데도 강재경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며 치명적인 약점이 잡혔음을 간파합니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병모의 대저택으로 잠입해 뒤를 캐던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나병모 회장과 나은세가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데 그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며 나병모 회장의 뒤를 따르는 자가 황준현이었던 겁니다. 오빠 강재성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인턴 동기이자 믿었던 준현의 완전한 변절을 눈앞에서 목관한 막내딸 강방글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갑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해외에서 나병모와 싸웠고 나병모를 완전히 바보 만든 사람이 황준현인데 그런 황준현이 지금은 나병모 회장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림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세 좋게 들어간 강 회장은 자신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20대 젊은 청년이 된 강 회장은 오히려 조 비서를 제압한 후 나병모 앞에서 자신의 다친 무릎 흉터까지 보여주며 말합니다.
침몰하는 배인 강재경을 버리고 진짜 거물인 태아의 줄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회장은 독사 같은 나병모를 속이기 위해서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 나병모의 완벽한 신임을 얻어냅니다. 나 회장은 단숨에 기선을 제압당한 조 비서를 물리고 준현을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죠. 강 회장은 최성의 핵심 수소 기술을 먼저 깔끔하게 넘겨드리겠다며 미끼를 던진 뒤 집을 나섭니다. 바로 그때 계단을 내려가던 나은새 전무가 발목을 삐끗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사소한 디테일이 강 회장의 천재적인 레이더에 걸려듭니다. 뭔가 묘한 위질감을 느낀 강 회장은 병원에 연계된 최측근 간호사를 은밀히 만나 사고 당일의 동선을 재검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얽혀있던 모든 잔혹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풀어냅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간호사는 뭔가 특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강재경이 병실을 다녀간 것은 확실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대신 굳이 계단 통로를 이용해 내려간 걸 보았던 것이죠. 평소 아나무인인 강재경이 왜 굳이 힘겹게 계단을 택했을까?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뇌리에 번개가 스칩니다. 체격과 신장이 강재경과 완벽하게 비슷하고 강재경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파악했던 강재경에게 큰 열등감을 가진 나쁜 여자 나은새. 그날 똑같은 스카프와 코트를 차려입고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잠입해 강 회장의 산소호흡기를 무자비하게 떼어버린 진짜 살인마. 그 악마의 정체는 강재경이 아니라 바로 장남 강재성의 아내이자 태아의 뱀 나은새였습니다. 이 집안 인간들은 전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파 빌런들이었던 거죠. 진범의 정체를 알게 된 강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지만 복수를 위해 칼날을 숨깁니다. 한편 이번 10화의 진정한 반전 매력의 주인공은 바로 장남 강재성이었습니다. 비자금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때만 해도 찌질함의 극치였던 이 인간이 방글이의 도움으로 석방된 이후 완전히 든든하고 매력적인 진짜 오빠로 각성했습니다. 재성은 옥탑방까지 직접 찾아와 조선희 사모님과 동생 방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강재경과 태아그룹을 무너뜨리는 전면전에 목숨을 걸고 몰두합니다. 방글이와 사모님은 황준현의 방을 뒤지며 노트북과 서류를 파악해 그의 계획을 캐내려 고군분투하지만 철두철미한 강 회장은 단 하나의 단서도 흘리지 않습니다. 방글이가 다치지 않고 이 더러운 전쟁터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벽을 치는 준현의 모습에 방글이는 큰 무력감을 느끼며 지쳐갑니다. 인턴 동기에게서 철혈 군주 같던 친아버지의 냉혈한 그림자를 느끼며 답답해하는 방글이를 보며 이상재 전무는 마침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짜 아버지 강용호의 따뜻한 유산을 꺼내어 놓습니다. 과거 방글이가 미국 유학 시절 외롭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던 그 바쁜 강 회장이 모든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비밀리에 미국으로 날아갔던 비하인드였죠. 강 회장은 방글이를 괴롭히던 현지 유력 자제들을 찾아가 직접 매서운 호통을 치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친필 각서까지 받아내며 딸을 지켰던 겁니다. 하지만 행여나 마음이 약해져 딸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다가 마녀 같은 강재경에게 또다시 난도질당할까봐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눈물만 흘리며 돌아섰던 서툰 아버지의 진심. 평생 나를 미워하고 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 거대하고 깊은 사랑을 뒤늦게 전해들은 강방글은 참아왔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오열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결전의 시간, 강 회장이 나병모를 속이기 위해 최성의 핵심 수소 기술 서버를 복제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극심한 이명과 함께 정신을 잃을 듯한 영혼의 거부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황준현의 본래 영혼이 살아있을 때의 감각과 충돌하며 강 회장이 마비된 그 찰나 갑자기 강방글이 나타나서 황준현의 파일 복제를 막으려고 했고 이를 나병모의 신복인 조비서가 나타나서 방글이를 사정없이 밀치고 수소 기술 장치를 강탈해 도망쳐버립니다. 방글이는 바닥에 부딪혀 머리에 핏방울을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 순간 화면이 완전히 전환되며 외딴 시골의 비밀 진료실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장례식까지 치르고 온 세상이 죽었다고 공표한 진짜 강용호 회장이 72세 육체가 산소호흡기를 찬 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의학계의 대부 민석도 교수가 의사직까지 내던지며 지켜온 거대한 가짜 장례식의 실체였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침대 곁에는 장남 강재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강재성은 온 세상을 속이고 민석도와 비밀리에 공조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내 나은세와 동생 강재경의 눈을 속여 진짜 아버지를 깨우기 위한 위대한 부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장남이었습니다. 진짜 완전 초대박 소오름의 반전 장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반전의 전율 속에 화면은 거대한 심연의 어둠 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감옥에 갇혀 지독하게 헤매고 있는 진짜 20대 청년 황준현의 영혼에 절규하는 얼굴이 타이트하게 클로즈업되며 10화의 막이 내립니다. 영혼 체인지의 법칙 속에서 강 회장의 육체 안에 갇힌 채 깨어나지 못했던 준현의 영혼이 드디어 각성할 징조를 보인 초대박 엔딩이었습니다. 자, 이제 안방극장을 짜릿한 탄산수로 샤워시켜버릴 대망의 11화 예고편 심층 뇌피셜 분석입니다. 내 복수에 너 껴주는 거야. 그니까 뭐든 나랑 같이 해. 다행히도 머리 부상을 입었던 강방글 팀장은 큰 후유증 없이 병상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준현의 얼굴을 한강 회장과 마주하죠. 방글이는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자신의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확인한 강 회장 역시 더 이상 딸을 외면하지 않고 내 복수극에 내 자리를 내어주마라며 극적으로 손을 잡고 화해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제 자식의 손을 잡고 펼치는 정당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 회장의 첫 번째 반격은 잔인하리만치 정교합니다. 병원 CCTV 원본 찾았습니다. 병원 CCTV 원본 파일을 찾았다며 나병모에게 털려서 기가 죽은 강재경 회장에게 슬쩍 던져줍니다. 이걸 확인한 강재경은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완벽한 법적 면죄부를 주게 됨과 동시에 화면 속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진짜 진범인 올케 나은세의 얼굴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경악합니다. 나병모가 어떤 인간인지 세상도 알게 하자. 강 회장은 이 원본 소스를 언론과 방송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격 오픈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대반전되어 태아그룹의 나병모 회장과 나은세 전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재벌가 존속살해 마피아 집단으로 낙인 찍혀온 천하에 매장당합니다. 이범의 정황 확보했습니다. 검찰, 경찰 라인 싹 다 연결해. 강 회장은 과거 뒷골목 시절부터 나병모가 저질러온 온갖 청부폭력과 비리 장부까지 강재성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검찰과 경찰 라인의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썩은 뿌리를 대대적으로 도려내는 합법적 숙청이죠. 이 과정에서 장남 강재성의 결단이 눈부십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 한 번 오지 않고 강재경이 회장이 될 때 가장 먼저 찬성표를 던지며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 아내 나은세를 향해 강재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완벽하게 손절합니다. 오직 친아들 이준희만 품에 안은 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사이다 대열의 선봉장에 서게 되죠. 천하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니를 가만둘 것 같아? 사방에서 압수수색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멘탈이 완벽하게 붕괴에 미쳐버린 나은세는 마지막 발악으로 차를 몰고 강재성과 강방글이 있는 인도 위로 무섭게 돌진하는 광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선제 조치로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며 현행범으로 처참하게 수갑을 차고 철창 가치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나은세와 나병모는 진짜 인간 이하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잘 갖다 버려. 재활용도 안 되게. 잡아놓고 엄청난 구타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황준현이 도망치는 장면도 나오죠. 발악하는 나은세는 자신들을 배신한 황준현을 잡아다 뺨을 때리며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주를 퍼붓지만 이미 판은 끝났고 악녀의 비참한 최후만 남았을 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물 나병모 회장은 결국 생전 처음으로 대중과 임직원들이 가득한 최성그룹 로비 한복판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공개 사죄쇼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병모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며 치욕을 겪었던 강재경 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경은 머리를 숙인 사돈장인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사람까지 죽인 상종 못할 살인마 집단이 어디서 감히 최성을 논하냐며 잔인하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참 대단하셔. 사람 죽이라고 시키시고 우리 아예 태아 통째로 먹어볼까? 그러고는 황준현을 불러 이 타이밍에 공중분해된 태아그룹을 우리가 통째로 집어삼키자며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죠.
태아의 자산 가치를 최성으로 흡수하려는 거대한 하이제킹입니다. 나병모와 태아그룹이 완벽하게 파멸의 길로 사라진 그날 밤, 승리의 도취에 황준영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드는 강재경 회장. 그런 딸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던 황준현의 얼굴에서 상냥한 가면이 스르륵 벗겨지고 70년 거물 총수의 서늘하고 웅장한 고백을 하며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태아는 끝났다 재경아. 이제 내 마지막 타깃은 바로 너다. 강재경 회장이 황준현에겐 마지막 타깃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타겟은 강재경 회장님입니다. 와, 여러분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돋아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용해 태아를 무너뜨린 사냥개 황준현이 실상은 자신을 단두대로 보낼 진짜 저승사자이자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강재경의 운명. 여기에 대박 뇌피셜을 하나 더 얹자면 11화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외딴 진료실에서 눈을 뜬 진짜 강용호 회장의 몸. 알맹이는 20대 황준현의 영혼이 마침내 의식을 찾고 상호 소통을 시작할 것입니다. 72세의 최고 권력자 몸을 얻은 진짜 청년 황준현이 그 거대한 오너의 힘으로 말단 부서로 강등된 강방글 팀장과 이상재 전무에게 최성물산 최고의 권력을 쥐어주며 두 육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강재경의 목숨줄을 합법적으로 죄어버리는 우주 파괴급 사이다 카타르시스가 준비되어 있음이 100% 확실합니다. 자식들을 향한 눈물겨운 참회와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위대한 심판이 완성될 대망의 11화. 이번 주말엔 진짜 청심환 2알 장착하시고 무조건 본방 사수하셔야겠죠? 오늘의 명품 뇌피셜 분석이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만큼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과연 각성한 장남 강재성과 돌아온 강회장의 공조가 강재경을 어떻게 박살낼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강회장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 내 복수에 너 껴주는 거야. 병원 CCTV 원본 찾았습니다. 세상도 알게 하자. 신범의 정황 확보했습니다. 나병모랑 같이 뉴스 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잡아 쳐넣으라고. 잘 갖다 버려. 재활용도 안 되게. 우리 아예 태아 통째로 먹어볼까? 마지막 타겟은 강재경 회장님입니다.